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를 두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장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국방부 출입하는 신재우 기자와 함께 이번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영관급 장교가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박정훈 대령의 입건 이유가 집단 항명의 수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관련자들의 혐의 사실을 적시한 채 경찰의 수사 내용을 이첩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방부가 혐의 사실을 포함하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지만 박 대령이 강행한 게 이번 충돌의 시작입니다. 영관급 장교에다가 중책을 맡은 수사단장이 명령을 어겼다. 참 이례적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죠. 네, 박 대령은 경찰 이첩 전까지 명확하게 이첩 보류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즉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다, 항명이 아니다란 거죠. 박 대령은 경찰에게 사건을 이첩한 8월 2일 10시 반 전까지 이첩 보류 명령을 명시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병대의 설명은 다릅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7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하라고 3차례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병대도 김 사령관이 7월 31일 참모회의를 열고 경찰에 8월 3일 이후로 이첩할 것을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던 이첩 지시를 갑자기 보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외압 논란이 나오는 곳입니다. 박 대령은 인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총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갑자기 혐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특정인을 제외하기 위한 외압 행사로 본 겁니다. 박 대령은 이 문제를 법리 검토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5차례 전화가 왔는데 죄명과 혐의자를 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는 임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로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 사령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라며 혐의 내용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초급 장교 3명에게까지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법무관리관의 전화가 외압으로 느껴졌다는 것에 대해선 박 전 대령의 해성일 뿐이라며 수사의 원칙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범철 차관도 어제 직접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이 필요하다면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밝혀지려면 어쨌든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 대령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박 대령의 출석 유무와는 상관없이 검찰은 조사를 이어갑니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령이 끝까지 불응한다면 이르면 2주 안에 구속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구속 수사까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